지금 5시 47분인데요. 제가 네이버 준비한 거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6시 이전 6시가 되면 이제 3프로TV 하면 저희가 이제 빠져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들 많이 안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3프로TV에서 좀 시간을 땡기는 그런 공격적인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6시 넘어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국힘 때문에 안 돼요 저희가. 국힘. 국힘 언제 끝난대요? 국힘. 여기다 국힘 좀 띄워주세요. 그냥 같이 보시라고. 최첨단이다 우리. 네, 한번 네이버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네이버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낙폭 좀 봤는데 그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저가 기준이에요. 저가 기준으로 한 25%, 카카오가 한 56% 정도 빠졌고 그때 조금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에서 바닥 찍고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도 네이버는 그 현재가 기준으로도 전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플랫폼에 대한 그 융단 폭격을 받으면서 이번에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가만 안 두겠다. 플랫폼들 진짜 본때를 부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리고 카카오 주가는 거의 뭐 몇 퍼센트예요? 56%로 반토막이 났던 건데 국감이 딱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해진, 김범수를 딱 불러가지고 너네 판교지? 대장동 누구 거야? 거의 모든 국감이 대장동 대장동 고발사주 국감이죠. 이걸로 갔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왜 왔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아저씨들이 네. 와가지고 이제 이해진 네이버 GIO와 카카오 네이버 의장이 나란히 출석을 했어요. 네.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라든지 뭔가 그 방향성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네, 네. 이게 지적도 너무나 뻔했고요. 답변도 너무나 뻔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눈여겨봤었냐면은 지금 카카오 오늘 네이버 얘기를 할 건데 카카오가 그 전까지 그 어마무시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 제일 센 동력이 뭐냐면 카카오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오프라인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일을 디지털화하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그리고 그걸 잘하는 거를 플랫폼 네이버 메신저 플랫폼에 올려서 이거를 굉장히 좀 그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해주는 거에 이제 특화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 살던 사람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그러면 되게 어려워서 나중에 따로 이제 그 전문가를 모셔서 얘기하고 싶긴 한데 이게 오프라인에 있던 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는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사례로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배달앱인데 네. 배달앱은 우리가 전화로 하던 거 그 오프라인 그거를 네. 그냥 모바일로 해서 옮겨 놓은 거잖아요. 배달앱이. 네, 네.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각각 사업체에 고용돼 있던 배달원들을 네. 특정한 산업군으로 따로 뽑아내는 그런 일을 만들었어요. O2O. 그리고 음식집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그 부동산의 가치. 목 좋은 데다가 자리 잡아서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네, 네. 이런 것들이 원래 음식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배달앱은 그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이것들 데이터화할 수 하면서 마케팅의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카카오가 되게 잘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압도적인 메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되겠는 거야. 근데 지금 카카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그리고 네. 제가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카카오가. 네. 그러니까 뭐 스크린 골프도 하고 꽃 배달도 하고 샐러드 배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네. 이제 뭘 해도 될까? 뭘 하면 욕을 안 먹을까?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까지는 막 야 카카오가 이거 한대 되겠다. 카카오가 이거 한대 되겠다. 네. 되겠다였는데 지금은 야 이거 하면 욕 먹지 않을까? 저거 하면 욕 먹지 않을까? 저거 하면 욕 먹지 않을까? 이게 되게 너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 국감에서 뭔가 좀 예리한 지적이 나오고 네. 김범수 회장도 뭔가 좀 답변을 하면서 그럼 앞으로 카카오가 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하길 기대했는데 네. 전혀 없었어요. 너무 식상한 지적, 그쵸. 좀 깎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히려 네이버는
거의 지적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네이버를 편드는 게 아닙니다. 네네. 왜냐면 네이버가 특별히 저희를 후원한 게 없기 때문에 네이버를 굳이 편드는 건 아닌데 네. 이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되게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기본적인 방침 중에 하나가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걸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오프라인 사업을 웬만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네이버 쇼핑을 하면서 쿠팡은 막 물류 창고 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네이버는 그런 걸 안 해. 그러니까 대한통운하고 그냥 MOU, 그러니까 협력 관계. 그리고 저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하는 그런 그 라이더 조직들 네. 아니면은 그 식품 유통 네, 네. 아니면 의료 유통 이런 데랑 이런 데 뭐 지분 투자해 가지고 협력 관계 맺고. 그러니까 직접 오프라인에 진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맨날 강조하는 게 저는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SM이라 그래갖고 스몰 미들 뭐 엔터프라이즈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그냥 네이버 쇼핑 하는 건데 맨날 그거는 자기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매번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혼자 장사를 하게 되면 노출이 되지 않을 테니 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노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매출을 올려주겠다. 네, 그런 서비스도 많이 하죠. 그런 거 많이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자료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매출 추이를 지켜보니까 당신들은 이런 제품을 주는 맞아요. 거를 하는 것에 네. 우리가 솔루션을 주겠다. 네, 이런 것들을 맞아요. 많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욕을 좀 덜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혜진 GIO가 뭐라 그랬냐면 매출이 커졌다고 해서 전자상거래 수수료를 더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처음 진입하거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모션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다. 오히려 큰 데가 아니라 작은 데를 중심으로 우리는 뭔가 강조점을 해왔다. 그리고 더 낮출 수수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수수료도 쿠팡이라든지 다른 데 비교하면 입점 수수료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경을 쓴 거야. 그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자회사 상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은 매번 강조를 했었는데 네네. 그럼.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다는 건데 지금 카카오는 이걸 딱 맞는 순간 바로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우리 헤어샵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카카오 헤어샵을 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 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우리는 원래 그 헤어샵을 하던 회사고 카카오가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서 지분을 좀 태웠는데 왜 갑자기 김범수 의장이 욕먹는다고 나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거 좀 심한 갈등이 생겼고 지금 이 사단을 일으켰던 카카오 모빌리티 네. 택시 네. 여기는 지금 일단 자기들이 돈을 좀 벌려고 그랬던 스마트 호출에는 이걸 폐지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상장을 하려고 그랬던 계획을 철회를 하면 철회까지는 아니고 네. 주관사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네. 예, 잠깐 보류. 스탑. 예. 네. 그랬는데 다시 진행. 왜 그러냐 했던 여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TPG라고 그 투자사가 있어요. 주주. 네. 네. 주주가 뭔 소리냐고. 나 지금 나 여기 투자해갖고 빨리 주식 팔고 나가야 되는데 네. 왜 상장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카카오의 사정이 있고 네. TPG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야. 그때도 지금 카카오페이도 또 상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나올지 몰라요. 그럼 지금 카카오페이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왜 이럴 때 상장을 하겠어? 이거 사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뭐가 좀 명확해지면 상장을 그쵸, 해야 되잖아요. 예. 상장이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2대 주주가 중국의 알리페이예요. 그러니까 가만 있겠냐고. 안 있지. 가만 안 있지. 그래서 이번에 김범수 의장의 발언은 뭐였냐면 네. 계열사마다 하나씩 상상 계획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딱 각자 뭘 하고 있고 주주 구성도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하겠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름만 같이 쓰는 멤버상가요? 약간 그런 성격도 있어요. 예, 이름만 같이 쓰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고. 근데 그래서다 보니까 질문의 지적도 다 카카오에 쏠렸고 네. 이혜진 GIO한테는 뭐 그닥 질문이 없었습니다. 네. 이혜진 GIO는 한 번, 김범수 의장은 3번 국감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비슷한 플랫폼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다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투자하실 때 나하고 누가 맞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네이버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 의무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게 해왔고 창업자가 지분율이 낮아요. 그리고 친인척이 와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 출자라든지 자회사 상장이 없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김범수 의장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 하에 네. 카카오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세게 치고 나가요. 그러면서 자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내고 여기에 외부 자금 조달해서 상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요. 그래서 카카오는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카카오의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은 네이버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그 IT 플랫폼 측은 좀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 다를 수도 있지. 그렇죠. 보수적인 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니까요. 사업을 할 때. 예,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사회적 문제로 보게 되면 뭔가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네. 아이로 보이지만 네. 이 비즈니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적이죠.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 똑같은 문제로 지금 주가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반등을 하는데 확실히 네이버가 덜 빠집니다. 아, 네네네.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번에 네이버가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게 그 불투명하잖아요. 그 시장이 불투명하고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네. 그 저는 되게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얘가 플랫폼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할 때는 위로 올라갈 때고 네. 내려갈 때는 하방이 뭐 있냐 음. 밑에를 지켜주는 게 뭐가 있냐 그럼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 네. 실제로 돈 버는 회사가 뭔 네이버가 뭘로 돈을 버는가 돈이 지금 어디서 나오나? 네. 그래서 얘가 돈을 진짜 잘 벌고 있다면 네네. 내려가는 것에 대한 하방도 좀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네이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래요. 네.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아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은 삼성, 네. 포스코 네. 사상 최대 실적 딱 찍고 주가 팍 내려오잖아. 우리 또 사상 최대 실적은 주가 하락의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저번 지전주였나요? 막 내려왔죠. 근데 그게 좀 달라요. 네이버는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면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 같은 일종의 커머디티, 그러니까 네. 반도체는 커머디티는 아니지만 일종의 네, 커머디티 같은 커머디티죠. 성격이 있는데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사업의 사상 최대 실적은 그 다음에 꺾인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네. 예. 이거는 생산 쪽에서 올라오는 거고 가격이 꺾인다는 의미라 야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럼 다음 분기 안 좋겠네. 그럼 그거를 선반영해버리면 주가가 빠져버려요. 근데 네이버는 아니야. 네이버는 그냥 거기서 소매를 중심으로 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라는 회사기 때문에 네. 여기가 실적이 늘어났다는 건 점유율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회사는 실적이 안 나올 때도 매출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어요. 돈도 하나도 못 버는데. 확장성을 보기 때문에. 예, 확장성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네. 이렇게 쌓아갈 수 있다라고 네, 보는 네, 거지. 네. 그래서 그 이른바 PSR이라는 지표, 매출 기반 지표를 그 아마존이 썼던 이유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것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표정과 이 카카오 김범수의 엄격, 네이버 이해진은 관대했던 국감, 송곳 같은 질문 없이 재탕 질문만. 여튼 김범수 의장하고 그 이해진 의장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번에 3분기 실적을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 번만 보면서 네이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의 한 절반 조금 넘을 건데 그 절반 정도는 이게 광고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그 4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광고를 중심으로 한 사업군이 있고 거기서 그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분이 돼요. 검색 광고는 우리가 검색을 하면 위에 나오는 거. 네네네. 근데 그것도 좀 다양하긴 해요. 위에 나올 때도 우리가 파워링크 이런 거로 나오는 게 네. 있고 이렇게 삼성전자 치면 이제 브랜드로 나오는 게 있고 그쵸. 발치강동제를 치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광고를 집행을 해야지. 응? 우리 뽀피디 없다고 지금 뽀피디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바로 나갔네. 이런 데다가 이제 성과형 그리고 클릭다운으로 내는 것도 있고 경매형.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제시해서 내는 그런 입찰을 받는 그런 방식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광고를 하는 것들이 광고비가 5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인터넷 전체 광고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가 돼요. 저 1억 3천이요?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광고비 1억 3천. 네,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아,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도 이제 그 정도를 회사에서 광고를 넣어주시면 그럼 우리도 지금 100만 우리 몇 명이에요? 지금 동시에? 340명. 그러면 우리도 한 500명은 될 수 있지 않을까? 1억 3천 쓰고.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네이버는 이 광고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검색 광고는 지난해 대비해서 10.9%, 디스플레이 광고는 33.2%. 그러니까 광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데 네이버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네. 있어요. 근데 얘는 사이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쇼핑 있잖아요. 네. 네이버 쇼핑의 광고 수익,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네. 전체 광고 수익의 2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 광고하는 거. 참 웃기죠. 네이버 우리는 네이버를 이제 검색을 해서 뭔가 우리가 그 지식을 검색하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광고 수익의 25%는 그 쇼핑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쇼핑 검색을 많이 해요. 검색 광고가 10% 늘었고,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한 8천억 정도를 벌어요. 광고로만. 네네. 뽀피디 우리가 광고를 얼마 벌죠? 광고가 없죠. 아 그거는 되게 협찬 기준이고 코트라가 광고가 없지. 후원해 주시는 거 기준이지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가 없어. 근데 여기가 검색 광고가 한 2천억, 디스플레이 광고가 6천억 정도. 생산성이 없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광고는 그냥 띄워주는 그런 건 네, 거예요. 네, 그런 네.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커머스 매출입니다. 커머스 매출. 네. 커머스 매출은 그 수수료,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멤버십. 멤버십이요? 그게 네. 뭐죠? 네이버 멤버십 모르는 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광고가 아닌데 광고처럼 그러니까 그냥 할게요. 네. 제가 진짜 이해관계는 없고 멤버십이라는 게 굉장히 좀 괜찮아요. 상품 구성을 보니까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왜 괜찮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멤버십이라는 것도 수익으로 나중에 잡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면은 이게 강화가 돼요. 아 제가 할 수 있는 멤버십인 거예요 이게? 네. 아하. 그러니까 돈을 내면.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0원에서 20만 원까지 결제 금액의 5%를 적립을 해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좀 자기가 결제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네이버 멤버십이 얼마더라? 제가 봤는데 4,900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쿠팡 와우 같은 거구나. 쿠팡 와우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내면 네. 이 결제 금액의 얼마를 해주는데 이게 조금만 해도 거의 4,000원, 5,000원은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에 뭐 네이버 웹툰 그 기다무 못 기다리시는 분들 기다리면 무료.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기다리면 못 그쵸. 기다리면 무료를 못 기다리셔가지고 쿠키를 구워서 꼭 이게 사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연재되는 거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미리 봐야 네, 되잖아요. 네. 그게 여기에 몇 편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24개인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24편을 미리 보기를 하면 200원씩이니까 거의 5,000원이에요. 4,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전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뭐 여기에 그 시리즈 온 이건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네네네. 거 있고 그리고 마이박스 이건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멤버십을 가입하면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나중에 그 네이버가 서비스 네네. 물류망을 좀 더 가져가게 되면은 그 배송 무료 같은 서비스도 애드온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이 멤버십을 통해서 가져가는 매출 비중을 높여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커머스 매출 쪽에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커머스 매출은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 거기가 지금 한 47만 개 정도가 입점을 해 있대요. 네, 난 이게 더 신기했는데 쇼핑 거래액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거래액이 13배가 늘었고 100만 뷰를 한 곳도 있대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때문이구나. 커머스 뭔지 아시죠? 네. 그 홈쇼핑처럼.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해요. 책 한번 쌓아놓고. 근데 좀 좋은 상품을 팔아야 돼. 아 좋잖아요 책. 팔리는 상품을 팔아야지. 팔릴 것 같은데. 100권은 10% 할인 이런 거. 50% 1 플러스 1로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네.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분기 매출을 100억을 달성한 브랜드도 있대요. 라이브 커머스로 분기 매출 100억을 달성한 브랜드. 그러니까 그 입점 업체가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자기네 매출을 100억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익 모델로 판매 수수료 한 2% 정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의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시장은 누구를 잠식해 갈 것이냐?
그 홈쇼핑 그렇죠. 뭐 이런 네, 쪽 네, 매출을 네. 잡아먹기 위한 네. 이렇게 크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핀테크 디지털 금융 이것도 매출이 2,400억 원 한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9.8조 원. 그러니까 네이버페이에 의한 결제가 9.8조 원으로 40조 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대상 사업자 대출 취급액이 10개월 만에 1,000억 원을 넘었어요. 대출을 해줘요? 네. 오. 그러니까 이 모델은 뭐냐면은 아까 네이버 쇼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네이버가 거기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우리가 수수료를 덜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수수료를 덜 받으면 네이버는 괜찮냐라고 했으면은 네. 이게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안 하고 네이버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선금을 넣어놓고서 결제를 하면 네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뭐 3에서 5%도 나가잖아요. 네네. 그거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쇼핑몰에서 파는 걸 네이버 페이로 데리고 와서 네네. 그러니까 그 입점업체한테 수수료를 조금 받는 대신 소비자가 카드사에다 주는 돈을 뺏어오겠다는 거지. 네네. 그게 하나 있는 거고 이 사업자 대출 취급액은 이제 그러니까 거의 중소 상인들이 네.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선생님 우리 평소에 저 사업하느라 힘드실 때 지금 시즌에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컨설팅 해주잖아요. 이런 것도 해주고 요새 그 컨설팅 중에 돈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거 대출 상품은 이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금융을 하겠다는 거지. 그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벌써 1,000억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점점 늘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게 네이버의 미래 성장 방향이 이쪽으로 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 분야가 무려 1,840억 원으로 60%가 늘었고 웹툰은 80%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크게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스노우 카메라, 예쁘게 나오는 네네네. 카메라, 그리고 제페토 제페토가 뭐예요? 제페토 메타버스. 아. 이게 메타버스를 모르시는 거 보니까 요새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시는군요. 네, 제가 잘 모릅니다. 갑자기 트렌드 공격에. 10대들은 이거 엄청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이거 제페토에서 옷도 팔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몰랐습니다. 요새 초등학생 애들은 거의 로블록스에서 다 게임해요. 로블록스요? 네. 메타버스 플랫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 공부하기. 저는 TV밖에 안 봐가지고 발경밖에 안 봐요. 좀 열심히 하십시오. 예. 네. 이것도 클라우드 서비스도 962억 원으로 26%가 늘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존이나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쪽인 거예요. 이 매출이 늘었다는 거죠? 네, 매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 멤버십을 통해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멤버십 매출이 있을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중복될 수 있잖아요. 아니지. 그거는 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회사가 한 개니까. 한 개니까 네, 그거는 다 상계를 하고 물론 발표를 하겠죠.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저 이거 참 재밌었는데 이거 굳이 실적에 크게 도움되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CIC라고 해서 분리돼 있는데 글레이스라고 글로벌 플레이스의 약자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배달이 아니고 음식집 예약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집에서 전화해서 여기 뭐 금요일 날 뭐 6시에 뭐 4명 예약이요 방 있어요 이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누가 오늘 금요일 날 뭐 방 하나 예약 있습니다. 뭐 전화번호는 뭐예요 하잖아요. 근데 걔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전화 예약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예약을 잡아주고서 우리가 테이블에 갔어. 그럼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주문을 요즘에는 이렇게 그 키오스크라 그래서 점원 없이 네, 그렇죠. 우리가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 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게 테이블에 그거 있는 것도 있죠. 있잖아요. 태블릿에. 태블릿에 네.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점포마다 그게 필요하냐는 거야. 뭔지 알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 서비스를 해서 거기서 예약을 하면 거기서 주문을 이렇게 그 갔잖아요. 가서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키오스크 누르듯이 이걸 주문을 넣으면 그 주문이 그 요리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결제해서 내가 결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페이로 결제. 그러면 그 수수료는 사실 신용카드로 갔어야 되는 수수료가 네이버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에요. 아까 그 앞서서 얘기하셨을 때 2030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없애겠는데요.
근데 뭐 싫다며. 네, 아무튼 싫다 그랬잖아. 그 기차는 아까 그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서비스 비용을 네이버가 먹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자동화가 되면은 자동화하기 힘든 분야의 육체 노동자들이 일하는 분야가 더 그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약간 그거랑 맞물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면서 AI로 대체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뭐 해야 할까? 아 헤이마마 모르세요? 헤이마마는 뭐야? 이거 하려면 아니 수우파 모르세요? 아 이제 트렌드 못 따라가시네. 요즘에 선생님 모르세요? 이거 모르세요 이거? 아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나 스우파는 이렇게 매주 보는데 이번 주만 못 봤어요. 근데 왜 몰라요? 근데 그냥 뭔 얘기하는지는 몰라.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나는 너찌 되게 좋아하는데. 너찌? 네. 아 너찌. 아 피넛. 너찌는 책 이름 아닙니까? 맞아. 너찌는 책 경영학 책 이름이고 네. 피넛. 네. 그리고 여기가 네이버 또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네. 그 지금 플랫폼이 되게 욕먹는 거 중에 하나가 국내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욕먹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은근히 국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욕먹어요. 예를 들면 껌 장사하는 롯데, 거기다 기름 회사들, 통신 회사들,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반대로 해외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그나마라도 엑스큐즈가 돼요. 달러를 벌어와야지. 달러 벌어와야지. 최태원 회장의 위상이 예전에 통신하고 정유할 때는 완전히 그냥 라이센스 받아서 그냥 먹는 사람이었다가 예.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수출 사업의 어떤 역군으로서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니까 네. 대한상의 회장까지 하잖아요. 근데 플랫폼 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기껏해야 신용카드 거 뺏어오는 거, 소상공인들 먹는 거 뺏어오는 네. 거,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네이버는 또 그 해외 장사들에 대한 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이버가 실제로 그러냐를 둘째치고 네, 네. 그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보낸다고. 근데 지금 웹툰이 미국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1,400만 명, 거래액이 글로벌 그러니까 한국 외 네. 1,000억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 중에 뭐 80%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예, 네. 80%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웹툰도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저 애들 코 묻은 돈 뺏는다고 엄청 욕 먹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미국 코 묻은 돈을 가지고 오는 거는 국위선양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장해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의 네이버 쇼핑이잖아요. 네네네. 이거의 일본 버전이 있어요. 마이 스마트 스토어라고. 네. 여기가 10월 20일 날 베타 버전으로 오픈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데 네. 이게 이전에 발치강제의 일본의 모바일 서비스에 개선해가지고 한번 네.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모바일로 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와서 네. 사게 하는 네. 그런 정도로 이전에 아예 안 쓰다가 모바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매장으로 오게 하는 그런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이버 일본의 메신저 1위가 라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인을 통해서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의 그 모바일 쪽 쇼핑을 이끌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카카오 라인 선물하기 네. 같은 서비스를 이번에 라인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거래액이 한 203%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후재팬이랑 라인이 합병을 해서 제트홀딩스를 만든 거라 네네네. 이 둘이 한번 그 안 되는 일본의 모바일 쇼핑 시장을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거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소상공인의 물건을 일본 사람들이 누르면 네. 그 사람들은 상품만 실어서 보내면 이거를 그 풀필먼트 서비스로 해서 일본까지 가서 일본에다 팔아주는 것까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베타 버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페토가 2억 4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박지은 기자는 없겠죠. 예. 오늘 네. 당장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래고 저도 한번 가입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페토 메타버스가 유행한다 그래서 그 제페토에다가 발찌강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가 팟캐스트는 먼저 시작했는데 유튜브는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럼 네. 메타버스는 먼저 하자. 네. 내가 갔는데 옷값이 너무 비싸더라고. 아 그래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옷을? 아 뭐 구찌 팔고 막 그러더라고. 대충 한번 본 것 같다. 구찌를 팔아요? 아 그래가지고 나만 헐벗고 다니려니까
부끄럽잖아요. 털 벗고 다닐 수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이게 해외 사용자가 한 90%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화를 하면서 네이버는 그 글로벌 사업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카카오도 오늘 카카오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들이 있고 네, 네. 그 실적들에 애드온되어 있는 그 시장 확장 전략이 있고 네, 네, 네. 거기에 글로벌 전략이 있고 그럼 여기에 정부의 규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이것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네이버가 어떤 미래를 가져갈 것인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규제를 맞아서 주가가 내려와 있으니까 이거에 하방을 받쳐줄 수 있는 펀더멘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자는 거지.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더 많이 들 빠지고 들 오르고 카카오는 더 빠지고 더 오르고, 근데 카카오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뭐 이런 성격들을 보면서 플랫폼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밌네요. 재밌고 사업들이 근데 네이버는 좀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좀 많이 된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소상공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일 테고. 그러니까 있지 그 소상공인들의 예를 들면 물류 뭐 네, 그런 네. 것도 이렇게 돈을 받긴 받는데, 네, 네, 그러니까 네. 원래 과금은 네, 네. 얼마나 상대방의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과금하느냐가 기술이에요. 기술이죠. 네. 이거 과금을 제일 좀 잘하다가 박살난 데가 NC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이버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다라는 거는 잘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뭐 불만은 아닐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이버가 그걸 그 과금을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해외 비즈니스도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네이버는 또 이제 수출 기업으로서 그러니까요. 또 그 인정을- 소식이 되게 좀 반갑네요. 그 어쨌든 IT 강국인데 예, IT 강국이 어떤 해외로 뻗어나가서 돈을 벌어온다. 예. 이건 정말 좀 뜻깊은 어떤 뉴스잖아요. 그래서 좀 잘 이거 됐으면 그냥 좋겠네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투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를 더 좋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지배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근데 이 문제가 저는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이 좀 보수화되는 게 있어요. 조직이 보수화가 되면은 지난번에 그 막 밑에 사람 못 살게 굴어가지고 자살하는 사건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혁신 기업인데 고인물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어쨌든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네이버 쪽을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줄 것인가. 그 전에 네. 모든 걸 할 수 있는 카카오가 될 수는 없어졌으니 그러면 뭘 하는 카카오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카카오가 가진 이제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반품을 있잖아요. 카카오가 하는 겁니다. 반품. 반품 서비스.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귀찮은 게 돈이 되더라고 결론적으로. 예. 우리 반품하는 게 귀찮잖아요. 반품 막 내가 써가지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막 안 해보셨어요? 쿠팡은 그냥 되는데. 네, 쿠팡은 그냥 되잖아요. 예, 근데 예. 다른 반품들, 네이버에서 뭘 샀다. 예. 그럼 그거 반품하려면 거기 막 들어가가지고 막 아. 적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오픈 마켓의 특징이 있어요. 네. 오픈 마켓은 반품을 하려고 업체, 그러니까 그 내가 분명히 롯데온에서 샀는데 네. 롯데에 전화하면은 안 받아. 그렇죠. 그리고 저기다 전화하래. 그렇죠. 그리고 저기다 전화하면 또 여기다 연락하래. 네.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을 승질나게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결제를 취소할 때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저는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네. 아, 오징어 좋아하세요? 오징어 엄청 좋아해요. 마른 오징어, 쥐포, 뭐 저도요. 아, 의외네. 그 건어물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건어물의 꽃은 그 짠 거하고 너무 짠 거 먹으면 좀 입이 짧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먹태 같은 싱거운 걸 같이 먹어줘야 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집에. 네네. 오징어, 아구채 뭐 이렇게 골고루 있다고. 네네. 그러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오픈마켓에서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중구난방으로 와. 업체가 다르거든요. 오픈마켓은. 네네. 얘는 내일 모레, 얘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네. 이게 배송료를 따로 받기도 해. 아, 그렇죠. 뭐 3,000원, 3,000원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어쩔 때는 결제가 따로 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취소를 해야 된다. 네. 난 한 번에 그러니까 얘만 빼고 싶은데 네. 다 취소를 하고 얘 둘을 다시 해야 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오픈마켓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결제와 배송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물건이 있거나 결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나는 그냥 물건만 그냥 갖다 주면 네네. 결제도 네가 알아서 다 받아서 주고 반품이 되는 것도 그냥 알아서 갖다 주고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죠. 그게 풀필먼트 서비스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반품을 내가 이렇게 업체마다 이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택배사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택배사 아저씨한테 받아달라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에 전화하고 이 택배사 그럼 이 업체는 택배사에 전화해서 저거 반품 좀 예, 받아주세요. 맞아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귀찮다는 그러니까 거지. 이걸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CJ 대한통운하고 같이 해서 네이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CJ 대한통운에 네이버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해서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아 주문 들어왔습니다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결제해주고 배송해주고 반품 들어오면 다시 갖다주고 결제 취소 거기서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그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쿠팡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물류센터하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결제 안 돼. 그래서 쿠팡페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통합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네이버가 그런 것들을 소상공인들은 너는 그 장사만 해. 뭐 광고도 내가 해줄게. 너가 광고비만 내면 내가 광고해주고, 네가 결제하는 것도 내가 해주고, 뭐 배송도 내가 해주고, 뭐 반품도 내가 받아줄게. 대신 그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 그러면은 개인 소상공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규모의 경제로 하는 거니까 네, 훨씬 좀 더 편리하고 소비자들도 개별 오픈마켓마다 제각각 있는 결제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이버는 그 진짜 개인적인 물류망이라든지 오프라인 샵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쇼핑몰을 하고 싶어하는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 쇼피파이 모델이에요. 미국에 다 있는 모델인데 어쨌든 그거를 좀 더 통합한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가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지금 하나씩 만들어 왔던 그게 이제 머천다이저 서비스라는 솔루션이라는 건데 그것도 내년도쯤에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장난감 대여하면 잘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욕먹지 않겠어요? 욕먹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몇 개 있는데 리틀 베이비 이런 데 있잖아요. 장난감 대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그 장난감 대여업을 한다 그러면은 우와 재밌겠다 잘 되겠다 그러면 브라이언이 배달 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 되게 즐거워한다고 근데 지금 딱 보면 욕먹을 것 같은데 그쵸 그 말부터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난감 대여업은 근데 그 롯데가 했었잖아요. 묘미라고 예전에 거기서 그치. 장난감 이거 했었는데 망했죠. 네. 지금 카페24 어떻게 하냐고 지금 네이버 때문에 문 닫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카페24 지분을 네이버가 되게 많이 샀을걸요? 그러니까 아예 인수를 한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장난감 대여는 근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 국가에서 잘 돼 있잖아요. 거 봐요. 이거 네이버 카페24가 1,300억 원 규모로 지분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수합을 했다. 주식 수합을. 그러니까 그 모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직접 다 하는 것보다 또 있던 애랑 또 섞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가 하고 있는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확 라이브를 늦게까지 하니까 지금 3%는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버리지 않고 6시 25분까지 시청해주신 256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차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